부산 자갈치 시장, 조용히 생선이나 손질하던 60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젊은 조폭들이 그 가게를 건드린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손댄 상대가 평범한 장사꾼이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 광주를 뒤흔들었던 전설의 인물이 지금은 생선장수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장 한복판, 대낮에 터진 충격적인 사건. 과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부산 자갈치 시장. 아직 어둑한 골목 사이로 생선 가게 셔터가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내음이 코끝을 자극하네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이미 활기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가게가 있어요. 구석에 자리한 작은 가게, 미선생선 간판이 달린 곳이죠. 최미선은 매일 이 시간에 문을 엽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에 도착해서 하루를 시작하죠. 흰 고무장갑을 끼고 얼음을 나르는 그녀의 손길이 거침없고 능숙합니다. 커다란 얼음통을 거뜬히 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요. 60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작은 몸에서 나오는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녀의 팔뚝에는 오랜 세월 생선을 다루며 다져진 단단한 근육이 드러나 있어요.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가게 바닥을 쓸고 생선들을 진열대에 차곡차곡 놓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고 정확합니다. 미선의 가게는 크지 않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벽면에는 각종 크기의 생선칼이 정돈되어 걸려 있고 작업대는 반질반질 닦여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생선들이 차례로 진열되기 시작하죠. 고등어, 갈치, 광어, 도미, 그날그날 들어온 신선한 생선들이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입니다. 오늘 광어는 특별히 신선해요. 한 마리 손질해 드릴까요? 첫 손님에게 건네는 말은 짧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미선이 칼을 잡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띄네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지만 칼을 들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날카로워집니다. 칼날이 생선살을 스치는 소리만 남기고 미선의 손이 움직이는 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요. 뼈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회를 뜨는 솜씨는 자갈치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실력이죠. 미선 씨네 생선은 뼈가 없어서 좋아.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고.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릴 뿐이에요. 그녀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더 정성스럽게 생선을 포장합니다. 미선의 오른손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어요. 길고 깊은 자국이 마치 뱀처럼 손목을 감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상처일까요? 미선은 그 흉터를 가끔 무의식적으로 매만지곤 합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10년째 장사를 하고 있지만 미선은 여전히 다른 상인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아침 인사와 필요한 대화 외에는 깊은 교류가 없죠. 시장 안에서 열리는 회식에도 좀처럼 참석하지 않고 상인의 모임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단순해요. 새벽에 문을 열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 그 외에는 그 어떤 일탈도 없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수수께끼 같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10년이나 장사했는데도 저 사람은 여전히 낯설어. 뭔가 안개처럼 잡히지 않는 분위기가 있잖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시장 채소가게 주인 박 씨의 말에 옆 생선가게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없어. 그렇다고 불친절하진 않거든. 손님한테는 항상 예의 바르고 정확해. 근데 친해질 수가 없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달까? 시장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종종 들려와요. 하지만 미선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칼을 들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냉정하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일을 마치고는 다시 조용한 자신으로 돌아오죠.
미선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새벽 4시 기상, 4시 반 가게 도착, 5시 가게 오픈, 저녁 7시 가게 마감, 8시 귀가, 10시 취침.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이 일과는 변함이 없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그녀의 생활 패턴에 시장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직 정육점 주인 김영수만이 미선과 가끔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비슷한 또래로 미선보다 몇 살 더 많은 남자예요. 단단한 체격에 항상 웃음기가 있는 얼굴이 인상적인 사람이죠. 영수의 정육점은 미선의 생선가게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영수가 건네는 아침 인사에 미선은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 교환에는 뭔가 깊은 이야기가 숨겨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과거의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제 광어 좀 팔렸어? 그럭저럭요. 영수 씨는 소고기 세일 어땠습니까? 짧은 대화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영수는 가끔 미선의 손목 흉터를 보며 말없이 한숨을 쉬곤 하죠.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때때로 그는 미선에게 도시락을 건네기도 합니다. 직접 만든 것이라며 내미는 소박한 도시락에는 항상 미선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이 들어있어요. 또 가져왔네요.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선의 말투는 퉁명스럽지만 그 도시락을 받아드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합니다. 영수는 그저 웃을 뿐이에요. 그의 웃음소리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또렷하게 들립니다. 먹어. 살이 너무 빠졌어. 그렇게 일만 하다가 언제 쓰러질지 몰라. 영수의 걱정에 미선은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10년 동안 자갈치 시장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인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아침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최근 부산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칠성파라는 조직이 자갈치 시장에도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죠. 바람처럼 빠르게 퍼지는 소문에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저쪽 깡통시장은 이미 다 장악했다더라.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가게를 못 열게 한다는구먼. 가게 물건들 다 부수고 심지어 불까지 질렀다지 뭐야. 채소가게 주인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거대한 채소 상자를 거뜬히 드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 시장까지 올까? 여기는 워낙 크고 오래된 시장이라 함부로 못할 텐데. 건어물 가게 최 씨의 말에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근데 요즘은 뭐 법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선은 무심한 듯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귀는 그들의 대화에 기울이고 있었죠. 칼로 생선 지느러미를 자르는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워 보입니다. 그날 오후 미선은 채소가게 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목격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3명 박 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말끔하게 정돈된 외모와 달리 그들의 눈빛은 위험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시장을 편하게 장사하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이해하시죠?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엔 부드러움 속에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하나는 가게 진열대를 손으로 쓸면서 채소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실수인 양 행동하면서도 그 눈빛은 의도적이었죠. 박 씨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미선은 그 광경을 보며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미선은 영수를 만났습니다. 둘은 시장 근처 조용한 포장마차에 앉았어요. 노란 전구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미선은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소주 한 잔을 비웠습니다.
들었지? 칠성파 이야기. 영수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문일 거예요. 아니야. 이미 시작됐어. 오늘 박신의 가게에 찾아갔더라고. 진열된 채소들을 다 엎었다며. 미선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영수는 그녀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행주를 쥐었던 탓인지 미선의 손이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미선아, 지난 일은 지나간 거야. 이제 그만 잊어도 돼. 그 말에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어요. 평소에는 입에 대지도 않던 술을 오늘은 거침없이 마시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전 이미 그 칼을 내려놓았어요. 영수 씨.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미선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 그래도 사람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법이야. 내가 10년 동안 달라진 것처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죠. 다만 손목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문지를 뿐이었습니다. 그 흉터는 마치 그녀의 과거처럼 지워지지 않는 선명함으로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제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은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며칠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요즘 그놈들 기세가 보통이 아니야. 남항시장, 깡통시장 다 장악했다더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의 노란 불빛 아래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술잔 속에 비친 두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닮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모두들 칠성파 이야기로 수군거렸죠. 평소보다 시장 분위기가 침울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선의 가게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생선을 진열하고 칼을 갈고 얼음을 채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주시하는 맹수처럼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죠. 장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가게를 돌며 상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위협은 시장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칠성파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장 안전을 책임질 테니 매달 소정의 보호비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 근처에 좀도둑이 많아서 말이죠. 저희가 확실히 지켜드릴게요. 부드러운 말투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죠. 대부분의 상인들은 두려움에 침묵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돈을 내놓았어요. 미선은 자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그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선의 가게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수만은 달랐어요. 그의 정육점에 다가간 조폭들에게 그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잘해왔어요. 나가주세요. 영수의 당당한 목소리에 젊은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정육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미선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 쥔 칼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얼마 후 정육점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이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장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습니다. 두려움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어요. 조폭들이 나가고 난 후 미선은 황급히 정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수는 피가 흐르는 입가를 닦고 있었어요.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었고 코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정육점 진열대는 엉망이 되어 있었죠. 고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유리는 깨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영수는 웃으려 했지만 피가 섞인 웃음이 더 처연해 보였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옛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그 말에 미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녀는 가게에서 가져온 수건으로 영수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육점 안에는 영수의 부인 정숙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모르겠지. 저 영감탱이가 사실은 예전에 권투했던 사람이라는 거. 완전 깡패들한테도 지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함부로 저항하면 안 되는데 어쩌겠어. 바보 같은 남편 뒀다고 생각하지. 그나저나 미선 씨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척 했는데 정숙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남편을 향한 걱정과 미선에 대한 고마움이 묻어났죠. 미선은 말없이 얼음을 가져와 영수의 상처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체력 회복에 도움될 거예요. 미선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건넸습니다. 평소 영수가 그녀에게 주던 도시락이었죠.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것을 받았어요. 항상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 영감이 매일 도시락 싸면서 미선 씨 먹게 해달라고 난리였는데 이제 보답받네요. 정숙의 말에 미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멋쩍게 웃기만 했어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은 원룸 창문으로 흘러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천장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미선은 손목의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던 미선의 시선이 멀어졌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27, 광주의 어느 골목, 건물들 사이로 비치는 노란 가로등 불빛. 당시 그녀의 손에는 항상 칼이 들려 있었죠. 그때 미선은 칼의 여왕이라 불렸던 시절이었어요. 제1파라는 조직에서 그녀의 칼솜씨는 전설처럼 여겨졌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칼놀림, 그리고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정확성. 회심의 칼질 한 번이면 어떤 상대라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칼을 다룰 수 있어요? 마술 같아요. 젊은 조직원이 물었던 질문이 귓가에 맴돕니다. 당시 미선은 짧은 머리에 항상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다녔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죠. 칼은 내 손의 연장일 뿐이야.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지. 오랜 시간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때의 미선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자만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힘을 남용하기도 했죠. 건들기만 해도 칼이 빠르게 상대의 피부를 스치곤 했으니까요. 미선의 기억 속에서 젊은 영수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다른 조직의 일원이었지만 어쩌다 인연이 되어 가까워졌었죠. 힘이 넘치던 청년 시절의 영수는 지금과는 또 달랐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웠지만 의외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뀐 건 단 하루의 실수 때문이었죠. 경쟁 조직과의 충돌 중 골목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15살 소녀를 다치게 했던 그 순간, 소녀의 비명과 피 묻은 팔이 미선의 악몽 속에서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어. 옆에서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칼을 휘둘렀지. 미선은 몸을 일으켜 작은 장롱으로 다가갔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자 천으로 감싸진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풀자 특별한 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생선 손질용 칼과는 전혀 다른 날렵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 칼. 다시는 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미선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칼날을 쓰다듬었어요. 날카로운 칼끝이 미선의 손가락에 닿았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 듯 했죠. 피가 살짝 배어나왔지만 미선은 무심하게 닦아냈습니다. 소녀를 다치게 한 후 미선은 모든 것을 던져버렸어요. 조직을 떠나 도망치듯 광주를 벗어났고 이름도 바꾸고 모습도 바꾸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생선 장사를 시작한 것도 우연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갈치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노년의 생선장수 할머니를 도와주게 되었고 그렇게 칼 솜씨를 인정받아 가게를 물려받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다시 시작했어.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미선은 칼을 다시 천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서랍에 넣지 않고 옆에 두었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칠성파의 방문 이후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그들의 눈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의 생선 가게 앞에 젊은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어제 본 그 조폭 중 하나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생선들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미선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나요? 미선은 대답 없이 생선 손질을 계속했습니다. 칼이 생선 가시를 정확하게 발라내는 모습이 남자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것은 평범한 생선 손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했죠.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남자의 눈에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눈빛에 남자가 잠시 움찔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가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이 빛을 반사하며 번뜩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되고요. 안 그러면 미선은 손에 든 칼로 생선 머리를 단숨에 잘라냈습니다. 날카로운 거침없는 움직임이었어요. 머리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도마 위에 놓였죠. 그 광경에 남자의 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미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미선은 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미선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미선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어요. 시장 구석구석을 지나가면서 모든 출입구와 좁은 골목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그녀의 눈빛이 다른 상인들의 의아함을 자아냈죠. 미선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따라 이상해 보이네. 미역 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미선은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시장의 지형을 파악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대피로와 전략적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과거 조직에서 훈련받았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영수의 정육점에 몰래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어요.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고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은 여전히 붓고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항해봤자 우리만 다칠 텐데. 영수 씨 얼굴 봐요. 어제 그렇게 된 건데. 채소가게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죠. 그냥 돈을 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다른 시장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장사가 안 되면 못 내겠지만 당장은 그냥 내고 보자고요. 건어물 가게 최 씨의 제안에 몇몇 상인들이 동의했습니다. 영수는 침묵했어요. 그는 미선을 바라봤죠.
미선은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대화는 점점 포기에 가까워졌어요. 시장 내 경비를 강화하자는 의견,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이 돈을 내자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때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미선이 입을 열었어요. 정말 그냥 당하실 겁니까? 미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선에게 향했어요. 평소 말이 없던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니 더욱 놀라웠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들 나이 먹은 사람들인데 무슨 수로 저 젊은 깡패들을 상대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우리 시장,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내주기엔 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궈온 것들이잖아요. 미선의 말에 상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 입은 얼굴로도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미선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싸울 줄 알았잖아요. 지금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육점 진열대에 놓인 커다란 칼들이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미선의 결심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미선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미선의 눈빛에서 결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암시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이 강하다면 우리는 더 영리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골목, 모든 구석을. 미선이 테이블 위에 시장 약도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언제 이걸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자갈치 시장의 모든 구석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어요. 상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해야 해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미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연필로 시장의 주요 지점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점점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영수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 씨,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마치 군인 같은데. 누군가의 질문에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거죠. 그날 밤 늦게까지 미선의 집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꺼낸 특별한 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녹슬지 않은 날카로운 칼날이 불빛에 반짝였죠. 미선은 오래된 가죽 케이스에서 숫돌을 꺼내 정성껏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 숙련된 동작은 마치 오랜 의식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마지막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미선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결심,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복잡한 칼놀림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칼의 여왕의 부활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미선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광주의 어두운 골목, 피 묻은 칼날, 비명소리, 그리고 어린 소녀의 상처 입은 모습. 그녀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기 위해서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확하고 더 흔들림 없는 동작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선은 몰래 상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문을 닫은 늦은 저녁, 그들은 각자의 가게 도구를 활용한 방어법을 배웠어요. 미선의 지시는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도끼는 내려치는 것보다 옆으로 휘두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상대방이 피하기 어렵거든요.
영수에게 조언하는 미선의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정육점 도끼를 들고 미선이 알려준 대로 휘둘러 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었습니다. 얼음 조각은 미끄러우니까 위험할 때 바닥에 던지면 좋아요. 상대방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생선가게 아들에게 미선이 설명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음을 손에 쥐어 보았습니다. 이 무거운 양동이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소가게 박씨가 물었어요. 미선은 그에게 다가가 양동이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옆구리 쪽을 노리세요. 가장 아픈 부위죠. 그리고 던질 때는 이렇게. 미선의 지시는 전문적이고 정확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상인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선 씨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나이 든 상인이 감탄했어요. 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영수가 대신 답했어요. 사람마다 다 과거가 있는 법이지. 지금은 그 과거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고마워해야 할 때야. 상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기로 한 듯 미선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연습했어요. 시장의 골목과 계단, 창고 등 모든 공간은 그들의 전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정을 설치할 곳은 여기와 여기예요. 시장 입구 쪽과 중앙 통로 두 곳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미선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자, 하루만 더 연습하면 됩니다. 내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월요일을 대비해요. 미선의 말에 상인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어요. 평범한 시장 상인들이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미선과 영수만이 남았어요. 둘은 조용히 시장 옥상에 올라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정처럼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광주에서 널 마지막으로 봤을 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억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듯 떠났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운명인가? 미선은 웃음 지었어요. 그것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어쩌면요. 아니면 제가 속죄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서일지도 모르죠. 미선아, 넌 이미 충분히 속죄했어. 10년 동안 자신을 숨기며 살아온 그 마음.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해도 돼. 영수의 말에 미선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물결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소녀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을 거야. 내 직감이 그래.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밤바다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선의 마음속에는 평화로움과 함께 내일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상인들은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준비를 마쳤죠. 미선은 평소처럼 생선을 진열했지만 그녀의 앞치마 안쪽에는 특별한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이군요. 영수가 미선의 가게에 들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모두 준비됐나요? 네, 다 준비됐어요. 걱정 마세요. 영수는 미선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상인들의 움직임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시장 입구에 고급 승용차가 여러 대 멈춰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약 30명가량 내렸어요. 모두 깔끔한 외모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그중 앞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왼쪽 뺨에 칼자국이 선명했죠. 박 대표라고 합니다. 칠성파 이 지역 담당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폭들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미선은 채소가게 근처에서 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 대표의 칼자국에 머물렀죠. 그 상처는 그녀에게 익숙했습니다. 생각은 다들 해보셨겠죠? 오늘 첫 보호비를 받으러 왔습니다. 박 대표의 말에 시장은 침묵으로 대답했어요.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했습니다. 조폭들이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시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때 채소가게 박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 낼 생각 없습니다. 박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폭들이 움찔했어요. 박 대표는 의외라는 듯 웃음을 지었죠. 그는 천천히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용기가 가상하시네요. 하지만 그가 손짓하자 몇몇 조폭들이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선이 휙 하고 나타났죠. 그녀의 손에는 생선 손질용 긴 칼이 들려 있었어요. 조폭들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장이에요. 물러가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같이 단단했어요. 그녀의 자세는 평범한 아주머니가 아닌 전문적인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대표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미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런 전설의 칼의 여왕 아닙니까? 광주에서 사라졌다던.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만이 의지를 전할 뿐이었죠. 시장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칼의 여왕이라는 호칭에 모두가 동요했어요. 박 대표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세상에 두 번 묻히는 칼은 없다 했는데 당신 칼은 예외인가 보군요. 15년 전 광주에서 우리 사람들을 베던 그 솜씨로 지금도 생선을 손질하나요? 미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 대표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자세를 잡았어요. 그녀의 몸에서 젊은 시절의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내 칼이 너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어요. 선택은 당신들 몫이죠. 미선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칼의 여왕의 귀환이었습니다. 박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여자를 먼저 처리하라.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움직였어요. 마치 미리 약속된 신호라도 있었던 듯 모든 상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도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영수는 커다란 정육점 도끼를, 박 씨는 단단한 나무 상자를, 다른 상인들은 각자의 도구를 무기 삼아 준비했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장 상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박 대표의 명령에 따라 미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선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생선칼이 물 흐르듯 움직이며 공격을 막아냈고 미선의 몸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회피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오랜 경험과 숙련됨이 묻어났어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근육이 다시 깨어난 듯 했습니다. 뒤로, 모두 뒤로. 미선의 외침에 상인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미선이 미리 설치해 놓은 어묵기름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조폭들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혼란 속에서 미선은 정확한 칼놀림으로 그들의 팔과 다리를 위협했어요. 그녀는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오직 위협만으로 조폭들을 제어했습니다. 상인들도 가세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저항했어요. 영수는 도끼로 조폭들을 위협했고 박 씨는 채소 상자를 던졌습니다. 생선가게 청년은 얼음 조각들을 바닥에 뿌려
조폭들의 움직임을 방해했어요. 시장 전체가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쪽이야. 영수의 외침에 미선이 돌아봤어요. 한 조폭이 나이든 여성 상인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인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고 있었어요. 미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있던 생선 내장을 집어 조폭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미선이 번개처럼 다가가 여성 상인을 구출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여성 상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미선은 다시 전투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과 조폭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인들의 단결된 힘과 미선의 전략 덕분에 조폭들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는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칼을 꺼냈어요. 날카로운 검은 칼날이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내가 직접 상대해야겠군. 박 대표가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미선은 그의 왼쪽 뺨 칼자국을 바라봤어요. 그 상처, 내가 남긴 거지요? 미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박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죠. 오랫동안 이 복수를 꿈꿔왔소. 15년 전 광주에서 당신이 내 얼굴에 이 상처를 냈을 때부터 박 대표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미선은 평정을 유지한 채 대응 자세를 취했어요. 두 사람의 칼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조폭들 모두 그 싸움을 지켜보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대결이었습니다. 미선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해 했어요. 60대의 나이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20대처럼 유연하고 빨랐습니다. 몸을 낮게 숙여 박 대표의 공격을 피하고 역으로 그의 손목을 겨냥했죠. 칼끝이 박 대표의 팔을 스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때보다 더 느려졌군. 칼의 여왕. 박 대표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는 미선을 향해 연속적으로 칼을 휘둘렀어요. 미선은 한 발 물러서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약간 가빠진 것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나이에 따른 체력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퀵서비스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몰래 시장 구석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상인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시간을 좀 더 벌어야 해. 미선은 자신의 칼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결연함이 깃들었어요. 난 이제 예전의 나가 아니에요. 더 강해졌죠. 미선의 말에 박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그는 다시 공격을 시작했어요. 미선은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벌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미선의 칼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마치 빛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박 대표가 당황하여 뒤로 물러났죠. 미선의 칼이 그의 칼을 쳐내고 순식간에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움직이지 마요. 미선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박 대표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그는 칼을 떨어뜨렸죠. 시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선과 박 대표에게 향했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대의 경찰차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퀵서비스 아저씨가 신고한 것이었죠. 경찰들이 빠르게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조폭들이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빠르게 상황을 통제했고 박 대표를 포함한 칠성파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칼을 내렸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폭이 경찰차에 태워질 때까지 미선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서 칼을 놓은 것은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가능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15년간의 무게를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 끝났어요. 영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선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안도일까요? 아니면 다시 칼을 들었던 자책감일까요? 영수는 그녀의 눈물을 이해한다는 듯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지켰어, 미선아. 영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러나 그 손은 서로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상인들에게 상황을 물었어요. 미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칼을 다시 천으로 싸서 앞치마 안에 넣었어요. 그것은 마지막이라는 그녀만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선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 시장을 지켜주셨네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어떻게 그런 솜씨를. 정말 놀라웠어요. 상인들의 질문과 감사에 미선은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미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과거에 광주에서 칼의 여왕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조직에서 활동했었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상인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미선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린 소녀를 실수로 다치게 한 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10년 전 부산에 왔죠. 그 죄책감으로 10년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손목 흉터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영수가 그녀의 옆에 서서 힘을 실어주었죠. 그때 그 사고 후 스스로 손목을 그었어요. 살아남은 것은 어쩌면 속죄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네요. 미선의 고백에 시장이 숨죽였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칼이 여러분을 지키는 데 쓰였네요. 저도 처음으로 제 과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10년 만의 해방감이었을까요? 상인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이해와 용서의 표현이었죠. 미선 씨는 우리가 10년 동안 알아온 사람이에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당신이 중요하죠. 맞아요. 이제 우리 시장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더 자주 웃으면서 지내요. 상인들의 따뜻한 말에 미선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공동체에 속한 느낌을 받았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영수가 미선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는 그녀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축하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운 결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운명은 미선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 젊은 여성이 미선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30대 중반 여성. 그녀는 기자,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밝은 표정과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 기자입니다.
부산일보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갈치 시장 사건에 대해 취재 중인데요.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미선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기자가 어떻게 자신을 찾아왔는지 의아했죠. 미선은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경찰에 이미 다 말했고, 최미선 씨 맞으시죠? 칼의 여왕이라 불리셨던 정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문에 내실 건가요?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찾아왔어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찾던 분이 맞는지. 정수연은 천천히 왼팔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녀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네, 15년 전 광주에서요. 제가 그 소녀입니다. 미선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와 죄책감이 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아야 했죠. 미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복수하러 온 겁니까?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미선 앞에 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상처가 아물고 나서도 그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만나보고 싶었어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팔의 상처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정수연은 옅게 웃었어요. 기자니까요. 자갈치 시장 사건을 취재하러 왔다가 상인들이 칼의 여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직감이 왔죠. 그날 밤 저를 다치게 했던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너무 무모했어요. 앞만 보고 달렸고 주변을 살피지 않았죠. 당신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미선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정수연이 미선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에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미선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건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죠.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기자가 되어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건 어쩌면 그날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길일지도 몰라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의 상처를 바라봤어요. 이 상처는 저에게 힘이 됐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낸 제가 중요했으니까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자갈치 시장 사건을 취재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시장을 지켰는지 들었어요. 그 칼이 이번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쓰였다고 하더군요. 정수연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미선은 그 온기에 놀랐습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나 봐요. 당신이 저를 다치게 한 것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미선은 말없이 정수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15년간의 무거운 짐이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해도 될까요? 물론 실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요.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감추지 않고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정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오랜 인연의 완성이었을까요? 이제 밖으로 나갈까요? 오랜만에 바닷바람도 쐬고요. 정수연이 제안했어요. 미선은 앞치마를 벗고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자갈치 시장을 빠져나와 해안가로 걸어갔어요. 오후의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난 항상 궁금했어요. 그날 이후 당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당신은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오고 칼을 들고 생선을 자르는 것. 그게 제 속죄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죠. 미선의 솔직한 고백에 정수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15년을 살았다니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부산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인터뷰 준비해 둘게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만난 것으로도 충분해요. 정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선도 따라 웃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피어오른 미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과 영수는 자갈치 시장 뒤편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어요. 미선은 오늘따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 그 소녀를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기자가 되어서. 영수가 감탄했습니다. 미선은 소주잔을 돌리며 미소 지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기분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런 거지. 난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 사건은 실수였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야. 영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영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그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때로는 도시락을 건네고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사람이었죠. 고마워요, 영수 씨. 항상 곁에 있어줘서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인연이 어디 하루 이틀이야? 난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영수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미선은 처음으로 그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칼을 잡게 된 건데. 영수의 질문에 미선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이 부산의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제 정말 내려놓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일에 써서 다행이지만 이제는 그냥 생선장수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두 사람의 손이 만나 따뜻함을 나누었어요. 그래, 그게 내다워. 그런데 이제 좀 웃어도 되지 않겠어? 항상 그렇게 무거운 표정 말고. 미선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15년 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영수는 그 웃음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놀랍고 아름다웠으니까요. 웃으니까 정말 예쁘네. 진작 이렇게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영수의 말에 미선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 든 두 사람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소녀와 소년처럼 풋풋한 감정이 오갔어요. 다음 날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같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높여 물건을 팔았고 손님들로 시장은 북적였어요. 마치 그 어떤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미세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의 유대감이 더 깊어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전보다 더 큰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미선의 생선 가게도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정확한 칼솜씨로 생선을 손질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여유와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미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선을 우리 미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녀도 이제는 미소로 화답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선은 진정으로 이 시장에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전 중에 정수연이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그녀는 노트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오늘을 위해 조금 더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 오늘 인터뷰 준비됐나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으니까요. 정수연은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모든 이야기는 특별해요. 특히 당신처럼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의 이야기는 더더욱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수연은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미선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칼의 여왕으로 불렸던 시절, 사고 후의 자책감, 10년간의 속죄의 삶, 그리고 최근의 사건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정수연의 질문에 미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저 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끔은 웃고 그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꿈이었으니까요. 정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아름다운 꿈이네요. 모든 사람이 그런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정수연은 미선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정갈하게 포장된 상자였어요. 뭔가요 이게? 열어보세요. 미선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여성용 시계였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물이에요. 이제 당신의 시간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흐르니까요. 미선은 깊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그 시계는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그녀의 흉터를 자연스럽게 가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직감이었어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와도 될까요? 꼭 기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요. 미선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친구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이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해요. 다음에 올 땐 좋은 생선 준비해 둘게요. 정육점에서 영수가 나와 미선의 가게로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인터뷰 끝났어? 좀 쉬었다 해. 커피 한잔 하면서 미선은 고마움의 눈빛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정수연에게도 커피를 건네는 영수의 모습이 자상해 보였어요. 세 사람은 가게 앞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부산 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죠. 참, 내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정수기가 꼭 오라고 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준대. 영수의 제안에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영수와 정숙이라는 가족 같은 존재가 있었고
정수연이라는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정수연 씨도 같이 오실래요? 우리 영수 씨네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거든요. 미선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수연은 놀란 표정이 되었다가 곧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감사히 가볼게요. 저도 맛있는 와인 한 병 가져갈게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미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특별한 칼을 꺼냈습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본 후 미선은 결심한 듯 칼을 닦기 시작했어요. 깨끗이 손질한 칼을 미선은 생선 손질용 칼들과 함께 벽에 걸었습니다. 특별한 보관함이나 전시대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주방 도구처럼 말이죠. 그것은 미선의 선택이었어요. 화려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미선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바다는 고요했고 미선의 마음도 그러했죠. 일주일 후 정수연의 기사가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영웅들 마이너스 용기 있는 상인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시장 상인들이 단결하여 불법 세력에 맞선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미선의 과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상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되었을 뿐이었죠. 정수연은 약속을 지켰어요. 미선은 기사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함께 바다 보러 갈까 해서요. 오랜만에 광안리에 가보고 싶네요. 영수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좋지. 내가 7시에 데리러 갈게. 정수기는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안 들어온대. 우리 둘이 멋진 저녁 보내자. 미선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다소 거친 손, 흰머리가 많아진 단발머리. 하지만 그 눈빛은 젊고 생기 넘쳤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가볍게 입술에 색을 입히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자갈치 시장의 60대 생선 장수, 한때 칼의 여왕이라 불렸던 최미선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속죄하며 15년을 살아왔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칼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하지만 미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항상 가능하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자갈치 시장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미선은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녀는 이제 그저 자갈치 시장의 생선 장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영수는 미선에게 커피를 건네고 그녀는 영수에게 신선한 회를 건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미선을 가족처럼 대하고 그녀도 그들과 웃음을 나눕니다. 가끔 정수연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영수와 함께 바다를 구경하러 가기도 하죠. 과거의 칼의 여왕은 사라졌지만 자갈치 시장의 생선 손질명인 최미선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든 칼은 이제 오직 생선만을 자르고 그녀의 마음은 오직 평화로운 일상만을 꿈꿉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마주한 후에야 미선은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삶.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속죄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부산의 하늘 아래 최미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지금까지의 어떤 삶보다 더 따뜻하고 더 진실되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삶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선택한 삶이니까요.